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좀 키포인트로 봤던 부분이 전기 쪽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를 쓰면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 많이 올랐던 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네. AI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고요. 아. 가장 시급한 거는 반도체가 부족합니다. 근데 반도체. 네네. 반도체가 제일 부족한데 반도체 병목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병목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고, 근데 이제 GPU는 해결이 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HBM이라는 게 좀 부족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빨리 SK 하이닉스를 대체해서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여기 들어와서, 그러면 HBM이 해결이 되면 이제 칩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 투자해서 메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 1,500억 달러면 연간 그냥 데이터 센터 시장하고 똑같거든요. 서버 시장하고 거의 같은 규모예요. 한 개 회사가 그만큼 투자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둘이 손잡고 6년 동안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엄청난 규모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요.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이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일 이거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고요. 그리고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3분의 1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데이터 센터는 미국에 많이 짓고 있겠죠. 근데 이거를 다 돌리려면 적어도 3배의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3배? 네, 3배가 필요한데, 근데 중요한 게 미국에서 지난 15년 동안 전기 수요가 안 늘었어요. 스테이블하게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애가 달아요. 아니, 전기가 부족한데 왜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안 하냐. 왜냐면 지금 송배전망이 예전에 90년대 깔아놓은 것들이거든요. 미국이 엄청 SOC가 낙후돼 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는 전기가 막 폭증하니까, 그때는 다크버블 오고 하니까 엄청 투자를 해놨는데 지난 15년 동안 거의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AI 때문에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게 SOC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송전, 배전, 변압기 수요가 느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만약에 100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팅 파워, 서버에서 연산 돌리는 게 한 40이고요. 사실 쓸데없이 전기 소모하는 게 여기 온도 낮추기 위해서 그 에어컨 트는 거거든요. 네, 그게 공랭식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반도체라는 거는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정도일 때 제일 성능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뜨거워지면 안 돼요. 우리 예전에 PC방처럼 후끈후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서늘하게 해놔야 되는데 그게 전기를 40이나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액체 냉각이라는 기술이 나옵니다. 리퀴드 쿨링이라는 기술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칩 위로 이제 물이 흐르는 관을, 알루미늄 관을 깔아놔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열을 낮추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기름 같은 데다가 그냥 아예 서버를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이라고 하죠. 그런 기술들이 이제 점점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아무래도 우리도 이렇게 핸드폰을 오래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하면 이제 발열이 막 대질 막 뜨거워지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맞아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이런 거 우리 대표님 유튜브를 막 보면은 핸드폰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은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발열을 네. 또 이렇게 못 잡고 있는 네. 게. 해결하기가 어렵나 봐요. 네, 맞아요. 왜냐면 또 데이터 센터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충격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조금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예민할 것 같고 또 민감하게 이렇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혹시 이쪽과 관련돼서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 이제 기존의 데이터 센터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그 전에 우리 인터넷 검색할 때 적합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구글에다 검색을 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먹는 게 0.3W가 소모가 돼요. 근데 우리가 챗GPT에다가 질문하면 얘가 이만큼 장문에 글을 써주잖아요. 네. 그게 2.9W가 필요해요. 2.9. 예, 그러면 거의 10배잖아요. 네. 10배죠. 그런데 이제 그림 그려달라 그러면 그보다 더 몇 배, 6배 더, 네, 글 쓰는 것보다 6배 더 나오는 거고, 이제 입력하면 동영상 만들어주죠. 네, 예. 소라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전기가 수십 배가 더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연산을 할 거잖아요. 기존에 검색해서 찾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보통 렉이라고 하죠. 이렇게 서버를 아파트처럼 쌓아놓고 이렇게 쓰는 게
기존에 뭐 그 렉이 한 8kW 정도 썼다 그러면 이제는 30에서 100kW씩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열이 예전에 데이터 센터 구조에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이제는 아예 새롭게 지어야 되고요. 완전히 AI한테 맞게 져야 되고, 그래서 아마존이 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니 1500억 달러를 투자하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송배전 인프라 그 용량도 막 엄청나게 큰 거죠. 저는 진짜 대표님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게, 저희 최성환 대표님이 미국에서 이제 MBA 하면서 이제 뉴욕이니까, 뉴욕이면 되게 막 화려하고 뭔가 다 갖춰져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전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전봇대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8, 90년대의 그 전기줄도 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또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잡으셔갖고 저희는 재룡 전기를 이렇게 분석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천조국 혹은 기술의 최첨단이긴 하지만 이런 인프라적인 측면이 아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갈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또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거기 관련된 업황들 너무 좋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슬픈 진실이기도 한데요. AI 때문에 아마 전 세계 글로벌 ESG 트렌드가 후퇴하게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ESG, 그러니까 2050년에 탄소 제로에 대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파리 기후 협약이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2035년까지 우리가 100% 청정 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아마 AI 때문에 못 지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AI는 이게 예전에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이랑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하고 이번 AI 혁명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부분이 저는 여기 있다고 보는데요. 인터넷 혁명이랑 모바일 혁명은 철저하게 B2C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정보 역할이 그냥 단순히 그냥 잘 하도록 지원해주고 연결해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AI는 정보가 플레이어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AI는 AI 기술이 약하면요, 전쟁에서도 지고요. 그렇죠. 경제 성장도 못 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 뭐 이 AI에서 금기 되는 게, AI가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고 있거든요. AI 드론이 적군을 공격하고 있고, AI 드론이 무인 로봇을 공격하면서 지금 이미 AI 전쟁이에요. 근데 그걸 뻔히 보고 있는데, AI 기술이 우리가 미국한테 의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향후 5년, 10년 뒤에는 AI가 그 나라 국가 GDP, 성장률을 결정지어요. 그게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보다 이게 규모가 안 되고 하니까 AI는 하지 말자. 그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독재 정권인 나라일수록 AI에 대해서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군사력도 그렇고 자국 국민들 통제하는데. 그렇죠. 특히나 아마 뭐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소버린 AI라는 컨셉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효율적이고 좋은 거는 미국 빅테크 AI 쓰면 되죠. 근데 이거는 디지털 시대의 식민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어 기반의 AI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작년에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우리나라 방문했던 거. 네. 거기서 재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되게 특이한 중점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우크라이나어 기반의 LLM 협력이었어요. 그거를 네이버하고 하고 싶다고 딱 찍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니까 AI가 이렇게 중요한지 아는 거죠. 지금 국토가 폐허가 돼 있고 국민들이 죽고 있는데도 AI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빅테크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뭔가 AI 협력해서 기술을 뭔가 이렇게 지원받을 때는 우리나라만 한 데가 없죠. 네. 왜냐면 우리나라가 뭐 미국 비해서 너무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 세계에서 LLM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할 수 있는 국가가 4개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그 LLM을 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가속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설계하고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 가속기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3개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AI 시대의 포지션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기회는 많습니다.
되게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근데 이제 미국하고 비교하면 너무 이렇게 아직 뭐 떨어지. 물론 전 세계가 미국하고 비교하면 너무 네. 큰 차이가 나는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우리한테도 기회는 있다. 저는 또 이렇게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와닿았던 게 거의 30년 전 영화일 거예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해서 미리 이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이제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추려가지고는 하는 거랑 거기서 뭐 영화의 한 장면 중에 뭐냐면 신분 확인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가면 CCTV가 이 사람을 하면 이렇게 다 뜨게 되는 인적사항 다 뜨는. 인적사항이 네, 다 네, 뜨는 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AI의 어떤 한 기술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어머 정말. 그러니까 되게 CCTV에서 사람의 네네. 데이터베이스,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네네. 다 확보하고 있고요. 이게 범죄자들은 그렇게 해서 잡아요. 근데 이게 또 악용될 우려도 그-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네, 인간의 이기심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좋은 방향으로 AI가 더욱더 네.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주식적인 얘기로 한번 좀 얘기를 좀 돌려볼까 해요. 국내 주식이 이제 AI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뭐 사실 우리나라도 좀 테마도 활성화돼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AI 관련해서 연초 같은 경우 이제 CXL 테마라든지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어떤 많은 테마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가 지기도 하고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미난 거는 이런 그 AI 테마와 관련해서 점차 내용이 세분화되고 오히려 또 전문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좀 시장이 핫했던 AI 관련 테마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유리기판 테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혜 씨 최근에 이 유리기판 AI 관련돼서 혹시 보셨던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공부하셔가지고 좀 봤던 종목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검색을 해보니까 유리기판에 대해서 삼성전기가 나왔던데 네네. 혹시 삼성전기에 대해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유리기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2.5D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GPU하고 HBM 아파트를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하는 걸 기판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 실리콘 인터포저가 사실 기판이 아니라 반도체예요. 널찍한 반도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정은 한 50나노대에 굉장히 레거시 공정이긴 한데 면적이 굉장히 크니까 비싸겠죠. 예, 비쌉니다.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가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좀 싼 거를 쓰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실리콘 인터포저 대신해서 기존의 기판, 플라스틱 기판을 쓰면 이게 미세 선폭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열을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리콘 인터포저보다는 좀 싸고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좀 비싸도 되는데 요 중간에 뭔가 새로운 세그먼트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등장한 게 유리 기판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 PCB라는 거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기반으로 해서 동박을 이렇게 입혀서 적층을 해서 만드는 건데 그 코어를 플라스틱 대신에 글라스 코어를 가지고 쓰는 게 유리 기판의 컨셉인데요. 유리 자체가 워낙 열 방출이 좋고요. 그리고 유리는 매끈하게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미세 회로를 구현하기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유리기판이 뜨는 게 결국 이게 디스플레이 요소 기술이거든요. 디스플레이 TFT라고 해서 그런 쪽에 보면 막 미세 회로 선폭 그리는 그런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기판을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에 2억 4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올해 그 팹이 완공이 돼서 양산에 돌입하고요. 그래서 추가로 3억 달러 이상 또 추가 투자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유리기판을 향후 몇 년 안에 신성장 산업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앱솔릭스가 막 속도를 내고, 그리고 인텔이나 AMD,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들이 막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파일럿 라인을 깝니다. 9월에. 그리고 이제 인텔이 이쪽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인텔은 2030년까지 유리기판을 상당 부분 쓰겠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이제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AI, 특히나 결국은 AI 문제죠. 우리 아까 데이터 센터 이야기했잖아요. 반도체에서 열을 어떻게 낮출 수가 없나요? 라고 했잖아요. 그걸 쓰면 열이 낮춰질 수 있는 거죠. 예. 열을 낮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물론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 열을 낮추는 것도 필요한데 반도체 자체에서도 열을 낮춰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머티리얼, 소재들 이제 자꾸 바꾸는 이런
신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발열하니까 질문할 게 생각났는데요.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전기를 적게 쓰고도 더 높은 걸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를 하려면요, 선단 공정을 하면 돼요. 기존에 5나노 쓰던 거를 3나노, 2나노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컴퓨팅 파워는 더 높이고 전기 소모는 더 적고 열도 적게 나요. 근데 5나노에서 4나노로 가는 게 너무 힘들고요. 4나노에서 3나노로 가는 게 기술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선단, 우리 종이 반으로 접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막 몇 번 이렇게 접으면 되는데, 네. 나중에 요만하면 하면 이게 반 접는 게 너무 힘들죠. 네. 그게 선단 공정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4나노, 3나노로 가면요, 이게 이제 원자 알갱이 하나가 막 그 보이는 수준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 덩어리, 원자 덩어리 하나가 그게 0.2나노 정도 돼요. 0. 그러면 1나노로 가면 실리콘 원자 알갱이 5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어디 통과하면 안 되고 하는데, 뭐 이렇게 전자가 통과해서 저기 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그리고 장비, 특히나 노광 장비 같은 경우도 기존의 EUV 장비는 2,500억이거든요. 장비 한 대. 근데 이제 차세대 장비는 4,500억, 5,000억입니다. 장비 한 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가격인데요. ASML이 7대만 네. 팔아도 네, 그렇죠. 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나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또 제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얘기를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지금 HBM 관련해서 가장 큰 화두가 아무래도 수율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 HBM의 수율도 SK 하이닉스가 뭐 7, 80%밖에 안 되고 삼성전자가 좀 미친 그런 상황인데, 유리기판도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향후에 대한 좀 너무 장밋빛 전망은 아닐까요, 대표님? 맞습니다. 일단은 수율이 지금도 되게 앱솔릭스가 제일 앞서 있잖아요. 양산 네네. 스케줄은 앱솔릭스가 제일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율이 되게 어려운 지금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왜냐하면 유리의 또 머티리얼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는 같은 유리지만 유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글로벌로 보면 코닉이라는 회사도 있고, 쇼트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뭐 아사히 글라스, NEG 뭐 이런 회사들이 네네. 있는데, 그걸 어떤 걸 가지고 하는지 이게 또 막 해봐야 알아요. 예전에 우리 플랫 할 때는 그 스마트폰의 커버 유리는 대부분 코닝의 고릴라 글래스를 주로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게 폴더블로 되니까 고릴라 글래스보다는 쇼트의 UTG라는 게 더 적합했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 유리기판에 맞는 또 물성을 찾아야 되고, 그것들 막 계속해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주가적으로, 그러니까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호재가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뭐 지금 나오지도 않았고 시제품 나오지도 않았고 양산도 안 됐고 뭐 2026년이다 2030년이다고 하는데, 주가는 뭐 JNTC 같은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도 기록하면서 좀 이런 흐름이 과연 이게 설명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산업 전문가로서 만약에 말씀드린다 그러면, 맞습니다. 너무 기대감이 앞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요. 시장에 있는 전문가라 그러면, 시장이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래 당초 가이던스가 2030년, 2028년인데, 고객사들이 빨리 1, 2년 앞당겨 달라. 막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식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쇼티지라는 용어,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사실 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 쇼티지라는 말보다 좋은 게 없죠. 그렇죠. 쇼티지는 항상 상승입니다. 네네. HBM도 쇼티지기 때문에 상승한 거고요. 엔비디아의 GPU도 쇼티지기 때문에 상승한 거예요. 네. 유리 기판도 아마 고객사들이 빨리 원하니까 그러면 공급은 부족하고 빨리빨리 해줘. 그러면 내가 더 많은 뭐 비싸더라도 사갈게.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결국 쇼트지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게 선반영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주식 시장은 좀 오묘한 것 같아요. 네, 뭐 알다가도 모르겠네. 네, 왜냐면은 뭐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뭐 우리가 다들 원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그런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스토리적인 그런 부분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조금 신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표님 최근에 좀 반도체가 뭐지 슈퍼마이크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다가 제공을 안 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주가가 뭐 20% 가까이 좀 맞아요. 급락세가 나타나고 이 여파로 인해 뭐 필라델피아 지수가 뭐 4% 급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금리적인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겠지만은 좀 반도체의 어떤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꺾였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보통 이 주가라는 게 업황보다 보통 9개월, 1년 선행해서 당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황 보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왜 주가가 빠지는지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주가는 9개월 뒤에 업황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대한 업황을 반영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는 거죠, 시장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동안 뭐 엔비디아 좋은 거 알겠고 다 알겠는데 이거 가지고 1년 6개월 사이클을 끌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프라하고 서비스가 확실한 거고 그 외단의 어떤 이게 확장에 대한 특히나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혼자 하드 캐리해서 끌고 가는 거는 거의 이제는 충분히 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 시각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 거칠게 조정이 날 수 있는 거고. 근데 결국 이 AI라는 게 우리 디바이스 단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I PC, 온 디바이스 AI, AI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차, AI 로봇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그게 그러면 당장 나오는 거냐? 아니면 이 서비스하고 인프라가 세팅되고 좀 더 있다가 나오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향후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6월에 두 개 회사의 동향을 보셔야 돼요. 6월. 예, 6월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WWDC 세계 개발자 회의라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애플이 이번 올 가을에 나오는 스마트폰에 AI에 대한 컨셉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뭔가 기술 방향성을 줄 거고요. 그게 이제 기대감을 주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와 이거 대단한 거 나오겠는데? 라고 하면 시장이 한 분기, 두 개 분기 더 지속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이 거칠게 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개의 회사가 더 중요한데 퀄컴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칩셋을 내놔요. 근데 뭐 퀄컴이 칩업체인데 뭐 새로운 칩셋 내놓는 게 뭐가 이슈냐. 기존에 퀄컴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내놓는 거는 윈도우 OS용 PC용 칩셋인데 그게 기존의 PC용 칩셋은 CPU,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 같은 업체들이 X86 아키텍처 기반으로 대부분 칩이 나왔는데 자,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거는 ARM 코어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ARM 기반으로 칩이 설계가 되면 전력 소모가 적어요. 저전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AI 성능이 더 좋아요. 그게. 그래서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인텔 칩, 메테오 레이크 가지고 해보고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가지고 돌려봤는데 인텔 칩보다 50% AI 성능이 더 뛰어나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진짜로 나오는지 6월 중에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개 회사가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뭔가 기대감을 준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이클이. 근데 만약에 그 기대감이 시원찮다 그러면 AI가 여기서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맞겠죠. 예전에 제약 바이오들 막 이렇게 투자할 때 막 학회나 이런 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IT도 뭐 얼마 전에 이제 멜콘 한 것처럼 이제 학회라든지 이런 개발자 회의 또 5월 달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챙겨야 되는 것만큼 이제 투자자분들도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GTC라는 행사가 이렇게 주목받는 네. 건 처음 봤어요. 네네. 네, 정말 그 유료 행사였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무슨 버크셔 해서웨이 무슨 주주총회처럼 완전 파티처럼 네네. 그렇게 됐고 아마 이번에 애플의 WWDC도 그만큼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뭐 점차적으로 참 이런 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런 어떤 기술 발전의 이제 최전선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앞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은 저는 좀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사실 제가 이제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뭐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 이게 무슨 소리지 또 공부를 또 하게 생겼구나라고 이렇게 좀 아는 것만큼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공부라든지 이런 건 좀 필수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 1위가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자 뭐 그렇게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찌됐든 간에 이 AI를 필두로 한 어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우리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을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희 씨 오늘 어떠셨나요? 특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CPU랑 GPU에 대해 되게 너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되게 유익했는데 오히려 대표님과 이렇게 그 촬영하면서 저는 좀 뭔가 인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저의 막혀있는 머리를 확 뚫어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질문지를 주셔가지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전력부터 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이디어들이 너무 파생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 머리에도 이렇게 한번 좀 온디바이스 AI처럼 이렇게 하면 또 좋지 않을까 또 이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뇌에도 AI 관련된 반도체가 막 있다고 했던데 혹시 대표님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뉴럴링크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 플랫폼 회사들은 결국 사용자들의 시간을 점유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이 하루에 플랫폼을 소비하지 않는 시간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이제 운전, 하루에 2시간 하는 운전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 레벨 3가 나오면서 이제는 운전대를 놓게 되면 여기 이제 플랫폼을 소비할 시간이 그렇죠. 이게 네네. 블루오션이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빅테크들이 사실 이 자율주행차 쪽에 접근하는 거는 이 자동차 팔겠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플랫폼의 사용 시간을 우리가 점유하겠다는 게 되게 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잠자는 시간만 남잖아요. 그러면 뇌에다가 반도체를 심으면 잠자면서도 접속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이제 꺼림칙하잖아요. 뇌에다가 반도체 네. 심으면 꺼림칙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자는 동안에 이 반도체를 통해서 특정 우리 호르몬,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주파수를 준다. 그러면 노화도 덜 되고 암도 치유된다. 안 박으시겠어요, 이게? 참.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뭐 플랫폼 접속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뇌 이런 공학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사람한테 이렇게 뇌파를 가지고 뇌파 영화를 보여줘. 여러 가지 슬픈 영화, 즐거운 영화, 뭐 무서운 영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AI한테 그 뇌파를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의 뇌파를 주고 자 이게 어떤 영화인지 추론해봐. 거의 비슷하게 맞춥니다. 이게 그냥 뇌파 가지고만 해도 그런데 나중에 이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시그널 가지고 학습하면 훨씬 더 잘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화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신기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한편으로 좀 굉장히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네. 저 한편으로 좀 드네요. 그래서 뭐 대표님께서 뭐 저희한테 이제 많은 거를 또 알려주시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한테도 또 많은 거를 알려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대표님? 네, 뭐 사실 주식 방송 같지 않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재밌게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평소에 다른 채널에서 하지 않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근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저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HSL 파트너스의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을 모셔서 반도체 업종과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하다 보니까 AI가 나아가야 길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저희는 주식시장의 진짜 전문가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